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신동빈 롯데 회장 소식입니다. 신 회장이 26일 만에 귀국을 해서 롯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26일 전 미국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하고 이어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오후 2시 38분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 귀국장에서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를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했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롯데 피스넷 부실 감추기 증자를 신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을 밝혀냈다고 그래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순위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그 1일이죠. 다카의 대사관 밀집 지역 식당에서 인질들을 잡고 테러를 감행했는데 일본인 7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코란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살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주요 타겟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인 인질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서 국내에서도 초긴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어제 새벽에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80여 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다 그러는데 이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IS 추정 테러는 지난달 28일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이어서 일주일 새 3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IS는 지난달 29일이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는 거점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IS 행태가 게릴라 테러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홀, 그 브렉시트에 대한 혼란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내에서는 이제 새 총리 후보로 여성 대결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영국 보수당 경선에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하고 마이클 고브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시장들이 잇따라서 자진 사퇴하거나 후보권에서 밀려나고 있는데요. 잔류파의 강자라고 하는 테리사 메이 내무부 장관이 일찌감치 제2의 대처로 칭송을 받으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의원 가운데 한 100여 명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부 법무부 장관은 이중의 배반이라는 당 안팎의 견제를 받으면서 사실상 후보 대회에서 탈락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메우고 있는 것이 안드리아 레드썸 여성의 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레드썸은 브렉시트 토론에서 냉철한 논리를 과시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50여 명의 지지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여성 대결 그리고 20여 년 만에 여성 총리가 다시 등장하는지 관심거리입니다. 대우조선 성과급 논란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성과급을 받았던 분들이 성과급을 반납하는 걸로 일단 연락이 됐습니다. 고재호 대우조선 전 사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5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전 사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남상태 전 사장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고 사장 재임 당시에 CFO 최고 재무책임자를 맡았던 김각중 전 산업은행 부사장을 지난달 구속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고 사장의 혐의를 찾아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참 보도에서 좀 멀어져 있었는데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이 또 재현이 됐습니다. 3일 어제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30대가 위층 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부인은 사망을 했고 남편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린 게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까지 등장을 한 게 현실입니다. 어제 KBS에서 공감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그 꽃 가꾸는 수원의 한 아파트를 보도를 했는데요. 아파트에서도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데 어쩌면 층간소음 문제도 이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그 이런 일까지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작업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이데일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락 전환한 거 아니냐 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말 9억 원 이상 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을 사실상 금지했는데요. 분양 아파트 가격이 9억을 넘는 개포동 지역 아파트들 매매가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매매 호가가 떨어진 급매물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가능할까? 근데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리베이트 의혹에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문제가 그 비난을 받으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의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둘지 주목이 됩니다. 어제는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예외 적용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아무튼 사회 분위기가 매번 새 국회가 구성이 되면 그 항상 특권 내려놓기 얘기가 나왔다. 이번에 뭐 별다르겠느냐 하는 얘기들 하는데요. 그 관련 국회의원들께서 이번에는 정말 의지를 보여주셔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는 7월 4일자 지면부터 하반기를 맞아서 그 지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색깔 있는 보도 그리고 위크엔드판을 강화를 하고요. 편집을 개편을 해서 S라인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끝장 분석 기사를 보도를 해서 확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웹페이지와 앱 홈페이지도 디자인 개편해서 그 좀 더 보기 좋게 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VOD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온다고 그 우산 꼭 챙기시고요. 이상으로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